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91%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가 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상승했던 것에 좀 조정을 주었고요. 해외 증시도 지금 최근에는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하락 상승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라든지 다우 나스닥은 하락으로 출발해서 니케이는 조금 하락 마무리했고 다우 나스닥은 간밤에 또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증시 자체는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상방으로 좀 더 강하게 힘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시가 상승분을 유지를 하면서 좀 라인을 이어간다라는 느낌이고요. 나스닥도 12,000포인트가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유지, 그런 우려감과 그 다음에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이제 중국과 그런 대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비 갈등으로 인식이 되면서 증시에 조금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 것인지 모든 것을 예측해서 그런 주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사이클 자체는 금리에 대한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동성에 좀 집중을 하고요. 글로벌 악재가 당연히 등장을 했을 때는 증시 전체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락했을 때도 금방 이제 증시가 또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었을 때 회복이 되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제 지금 위치가 3,000포인트 요 정도 이제 주가가 급등한 뒤라고 한다면 그런 악재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면서 좀 이제 현금 확보를 늘려나갈 수 있지만 지금은 이미 이제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시 좋은 단가로 떨어졌을 때는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수준에서 지금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상승을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전에 뚫기 어려웠던 2500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횡보했던 그 라인이 뚫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그 안으로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조금 더 유지를 하면서 다음 상승폭으로 올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떨어졌던 하락폭과는 다르게 이제는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2,700억 매수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840억 정도 매도하면서 크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시 하락폭에 대비해서는 수급 자체가 특별하게 매도를 쏟아 부었다라는 수급은 없었고요. 적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투신이 좀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1.9% 하락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승했던 것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었고요. 제가 분명히 이제 이런 조정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올라갈 수만은 없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특정 테마 위주로, 특정 종목 위주로의 그 수급이 강하게 몰렸었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분명히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과하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 급등까지 예상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상승만큼 좀 이제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이 뭐 지금 꺾였다라고 해서 또 이제 뭐 무자비하게 뭐 700포인트까지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떨어진다면 800선 근처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증시 분위기에 따라 그런 테마 수급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지금은 시가 상위 종목들이 좀 이제 급락을 하면서 관련 이 종목들도 하락을 하였고 이 테마도 종목도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일단은 절반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 하락세에도 충분히 괜찮은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시 이렇게 다 확인을 했고요. 환율을 보게 되면 1333원, 6.5원 상승해서 또 이제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듯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환율이고요. 계속해서 1300원 이 중반을 진입하기 위한 그 상단을 두드리고 있죠. 그래서 20원대, 3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21선, 61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는 환율이 조금 상승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점 자체도 조금 올리고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이제 추가적인 횡보를 하거나 조금 상승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네, 환율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금리 인하가 되는 순간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영국의 CPI 지표 발표와 함께 물가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뱅크런 사태도 지금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지만 또 이제 그런 예금이 또 급격하게 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증시 분위기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네, 지금은 완곡하게 반등하는 추세고 환율은 1300원 초중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체적으로는 하락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외환은 이제 뭐 아까는 1333원이었지만 지금 살짝 줄어서 1329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 주 외환 시장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3.5%대, 3.56%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고점을 더 크게 올리지 않고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이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매일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만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다 반등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0원 상승해서 0.2% 상승했고요. 18,41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량은 12,000주 정도로 거래가 되었고요. 10원 정도 올라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조금 이제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시키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거의 뭐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관련 테마들도 같이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진파워, 한전기술, 그 다음에 한전 KPS, G2파워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도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한 며칠 정도는 조정을 받았지만 분명히 이제 그 조정으로 인해서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관련 테마들이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방으로 좀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네. 한전 KPS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G2파워도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에 대비해서 좀 이제 주가를 끌어내렸지만 다시 한번 양봉을 띄우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 두산에너빌리티도 금요일은 뭐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는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 전고점 이상으로 주가를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으니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두산에너빌리티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위로 치고 나갈 듯 눌러지면서 좀 이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웬만하면 좋아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증시 분위기에 힘입어서 또 이제 좋은 소식까지 나온다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또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가지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일별 거래량은 590만 주, 전날 대비해서는 더 줄었습니다. 760만 주 정도 유지하다가 조금 더 줄어서 6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진행되었고요. 2300만 주 피크 한번 치고 지금 한 5일 정도로 진행이 되었는데 계속 점진적으로 거래량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000원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다시 한번 19,000원을 또 힘있게 뚫어가면서 이번에는 바로 2만원으로 주가를 진입을 시킬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원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호가 자체가 이제 50원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원 단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50원 단위로 바뀌는 순간 이제 주가의 그 상승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가가 바뀌는 가격까지 지금 1,600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분위기가 좋다면 좀 생각보다 힘있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그냥 평소에 좀 오래 횡보했던 그 구간이죠. 뭐 21,000원, 23,000원, 24,000원 수준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제 이전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힘있게 치고 나갈 때는 생각보다 강하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호가가 거래량이 막 쏠리면서 빠르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있던 매물이 그 매물을 쏟아내기도 전에 그 가격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차트와 그 거래량만을 가지고 주가가 언제 어디서 저항을 받고 언제 어디서 지지를 받고 이것을 모두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 살펴보신다라고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핵심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향하고 있는 그 기업의 방향, 기업의 성장성, 그 다음에 시장의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는 뭐 저점 계속 올리면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21선, 61선, 121선 다 정배열되어서 잘 진행 중입니다. 월봉도 25월봉선 근처에서 지금 딱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해서 조금 이제 힘있게 뻗어 나가가지고 이번에는 이 음봉, 그죠? 코스피 하락과 블록딜로 인해서 하락했던 그 음봉을 다 메워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이제 거래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이 남은 전 달의 거래량을 좀 넘어서면서 이번에도 월봉 거래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요 정도로 좀 이제 이전에 피크 쳤던 그 거래량보다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방향이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었다면, 주가가 점진적으로 떨어졌었다면 이제는 월봉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갔으면 한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한참 상승을 할 때 나왔던 그 거래량 패턴처럼 이제는 거래량도 좀 관심이 쏠리면서 좀 몰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마침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최근에 가장 핫했고 제 채널에 와서 꾸준히 2차전지 홍보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항상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하실 때 2차 전지를 계속 예를 드신 분들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가 상위 종목들도 많게는 이제 7%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수급이 이제 싹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뭐 단기 조정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미리 떨어졌을 때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확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투자자 수급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투자자는 14,000원,
14,000주죠. 팔았고요. 30만 주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 뭐 크게 매도하지 않았는데 투신이 이제 24만 주를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기관 투자자 물량을 뱉었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한 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투신이 최근에 매수를 좀 강하게 이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오랜만에 매도를 좀 했고요. 일단 투신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에서도 좀 이제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차익 실현 개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매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크게 이전에 매수했던 것을 다 쏟아내었다라고 보기보다도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물량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는 21만 주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했고요. 최근에 4월 옵션 만기 이후에도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연기금 투자자가 확실히 좀 강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분이 이미 이제 6.5% 이상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도 꾸준히 이 매일매일 매수를 해주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다음 외국인 투자자도 네, 지금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고요. 30만 주씩 이렇게 또 매수해주면서 보유 지분을 계속 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좀 드렸지만 주가가 횡보하는 기간 동안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다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블록딜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블록딜 물량 이전 물량만큼 지금 이제 수급을 다 채워 놓은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사실 마찬가지, 네, 그 이상 조금 나가긴 했지만 블록딜 이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었던 이 물량이 지금 다 채워졌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21일 전환사채 물량 220만 주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상승 반전해서 상승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크게 뭐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30만 주가 쏟아졌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래량은 전날보다 더 늘어나면서 좀 하락에 집중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그 전환사채 물량도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요. 크게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네, 그런 하락에 대해서 우려하기보다는 이제는 상승을 기다리면서 좀 이제 즐기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전날 대비해서 또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586만 주로 잔고가 줄었고요. 전날 659만 주였지만 한 90만 주, 아니죠, 70만 주 가까이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공매도 잔고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줄었을 때도 한 780만 주까지 줄었었는데요. 지금 잠깐 또 잔고가 확 늘어났다가 지금 거의 700만 주 가까이, 고점 대비해서 700만 주 가까이가 공매도 잔고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매도 잔고를 지금 공격적으로 상환을 시키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블록딜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확 늘었다가 지금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주 가까이가 그 1550만 주 정도가 블록딜 이후에 공매도 잔고 피크였던 것 같은데요. 그 지점부터 지금까지 한 1000만 주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4월 20일, 4월 21일 지금 공매도 거래 뭐 크게 없었고요. 잔고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4월 21일자로 전환사채 물량 225만 주 정도, 그게 상장이 되었을 때 이 공매도 잔고와 트레이딩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감소를 했을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이유에서였던지 공매도 잔고가 지금 공격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수준까지 지금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공매도가 적을수록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가를 상승을 막을 만한 그런 명분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네, 주가 상승이 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 대차 잔고도 체결이 37만 주, 상환이 48만 주까지 진행되었고요. 상환이 조금 더 많아서 2,42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줄었습니다. 구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대차 잔고도 같이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2,420만 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구매도와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분명히 주가에는 앞으로의 주가에는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30만 주에서 32만 주로 조금 늘었고요. 전일도 매수를 했고, 이 금요일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13.04%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230만 주 정도가 늘어나면서 비율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13% 이상의 보유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물량을 계속 늘려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특이한 수급이 보입니다. 전일도 그렇고 모관서울이 직접적으로 실시간 거래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집계를 하는 것을 보면 모관서울이 매일매일 지금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60일 동안의 모관서울의 누적 매수량은 617만 주입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물량을 지금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JP모관과 신한증권에서 매수했던 것을 모관서울에 넘겨주기도 하고, 일반적인 모관서울도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저는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블록딜 이후에 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로 모관서울이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의 대량 보유자는 모관서울이었는데요. 그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식수의 1% 이상의 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1%가 아니고 0.5%입니다. 그래서 0.5%라고 하면 400만 주 이상은 되어야지 대량 보유자로 지정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블록딜이 수행되면서 이 모관서울이 공매도를 대량으로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쳤던 공매도를 다 상환을 한 것 같고요. 지분도 이제 다 채워 넣으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공매도 잔고도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다음 주 이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모관서울도 그렇고 연기금 투자자도 그렇고 결국에는 지분을 지금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술적인 부분, 뭐 수급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상승을 위한 준비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종목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자력 에너지 산업전이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고요. 이전에 경주에서 열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는 24일에서 26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2023년 국제 원자력 에너지 산업전을 개최를 하고요. 그 산업전에는 한수원,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자력 대표 기관과 우수 중소국 중견기업, 그런 해외 기업 등 총 47개사가 이렇게 87개의 부스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 기업에는 웨스팅하우스도 포함이 되었고요. 미국과 그런 뭐 한국, 그다음에 그런 폴란드 이런 기업들이 대거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산업전에서는 원자력 산업의 전 주기, 건설, 설비, 기자재, 운영, 정비, 안전, 해체에 걸친 기술 및 서비스를 선보이고요. 이번 산업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회가 시행 중인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특별관을 운영하고 상세 안내와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산업전을 열어서 우리나라 기술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산업전에 참여하는 그 인사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웨스팅하우스의 인사도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전력공사 PGE의 회장과 미국, 일본 원자력 학회장과 UAE 원자력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해서 국내 원전 분야의 우수성을 체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빠르면 이제 7월 하반기에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의 결실을 맺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기술을 계속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렇게 우리나라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폴란드의 원전에 이제 미국이 투자를 좀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 원전 이외에도 소형 원전 사업도 폴란드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폴란드에 SMR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타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뉴스케일 파워 이외에도 지금 GE, 히타치 이렇게 조합이 폴란드 쪽에 SMR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같고요. 그 BWRX 300이라고 하죠. 그 건설을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미국 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금융공사 등이 이제 의향서를 서명하면서 금융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쪽에 계속해서 원전 시장이 커지는 것 같고요. 대형 원전, 소형 원전 등 확실히 폴란드가 원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발빠르게 여러 가지 대형 원전도 수주를 하고 저렇게 소형 원전 시장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다음 주에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과 미국의 원전 기업들의 협력 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불가리아 코줄로두이 벨레네 원전 건설에 미국과 프랑스가 함께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불가리아 원전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리아가 이제 러시아 로사톰이 이제 짓던 건설을 하다가 중단했던 그 원전을 다시 이제 추가로 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였고요. 그때 이제 EDF와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협력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가 배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프랑스가 배제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의 원전은 1차분은 웨스팅하우스가 6기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 원전의 이 원전은 우리나라 한수원이 지금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정부 차원의 이 또 건설의 원전을 또 프랑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1, 2차까지 공식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을 때는 프랑스가 배제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한, 그 다음에 미, 프,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렇게 5파전으로 진행되던 그 대결 구도에서 지금 러시아, 중국 쪽과 한국, 미국, 프랑스가 지금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중국 쪽으로 좀 협력을 하려는 의향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제 공동 수출을 하면서 프랑스를 너무 배척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좋지 않은 구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불가리 원전 같은 경우에서 EDF와 협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소에 수주를 유력으로 가져간다라는 그 프로젝트들은 폴란드 민간 원전과 그 다음에 체코 원전과 사우디 원전, 그 다음에 터키 원전, 그 다음에 영국 원전, 그 다음에 UAE 원전, 네덜란드 원전, 이렇게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원전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리아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세일즈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제 K 원전이 배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온 것은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을 앞두고 또 이제 저런 소식들이 나오는데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흐름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투자를 했던 이유와 그 다음에 이런 국제적인
관계들이 결국에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공동 수출했을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될지 아니면 지분을 나눠 가져서 일부 공사 일부분의 대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건설 이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만 본다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죠. 네, 그래서 미국 웨이스팅하우스에도 원자로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설계와 그런 시공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EPC 시공 그런 쪽도 수주를 해서 지금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오히려 한전 기술이라든지 그런 한전 KPS라든지 설계와 이제 핵연료 공급 입장에서는 미국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이 뛰어난 그 두산 에너빌리티 직접적인 원자로 제작을 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이런 원전 협력이 상당히 이제 시너지가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상황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상반기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네, 두산 로보틱스 성장으로 인해서 두산도 목표치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그룹 자체가 이제는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로봇 사업도 하고 수소 사업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안에 있는 그런 뭐 건설 사업과 그다음 플랜트 건설 사업, 기자재 사업들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두산의 실적이 두산밥켓의 실적 호조에 따른 에너빌리티의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어서 연결 영업이익이 추정치보다 높은 2,380억 원을 이렇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망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작년까지만 해도 PRS 계약과 네, 그런 여러 가지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가려졌었는데 이번에는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작년보다 훨씬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주변 상황도 좋아질 거고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올해는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괜찮습니다. 흐름 굉장히 괜찮고요. 지금 뭐 두산뿐만이 아니고 한전 KPS, 한전 기술 모두 이제 기대치가 높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계속 이렇게 목표 주가가 다들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네, 관련 에너지 테마들도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과 국내외 인류 기업이 이제 손을 잡고 해상원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SMR, 그냥 SMR이 아니고 해상 부유식 SMR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SMR이 점점 이제 지상에서도 네, 건설이 될 수 있지만 해상 위에 네, 띄울 수 있는 그런 SMR도 건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효율성이 높은 그런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방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많게는 이제 600조, 700조 이렇게 SMR 시장이 커진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 네,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중심으로 지금 SMR이 상당히 빠르게 개발되었고 상용화가 준비 중이고요.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설계는 인정을 받았었지만 중간에 이제 그 탈원전을 통해서 좀 이제 SMR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함으로써 좀 이제 기술력이 뒤처지긴 했지만 빠르게 이제 다시 회복을 하면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 상용화를 할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제 이 CMSR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부유식 발전 설비를 제작을 해서 이제
바다 위에서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관심을 받을수록 관련 테마들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핫했던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오면서 그 다음 수급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에너지 관련 테마들로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딱 이제 다음 주에 그런 좋은 명분이 터지는 날인데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